안녕하세요, 여러분. 2026년 1월 새해 여러분을 또 뵙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또 여러분의 어깨 건강을 잘 책임져 드리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제는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50견인 줄 알았는데 힘줄이 끊어졌다고? 아니면 뭐 석회성 건염 아니면 어깨 충돌 증후군인 줄 알았는데 어깨가 끊어졌다고? 라고 이렇게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보다 명확하게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고민이 있죠. 내가 어깨가 아파서 머리를 감을 수가 없어요. 아니면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겠어요. 아니면 50견인 줄 알았는데 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회전근개 파열은 무엇인지, 50견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언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료 방법과 회복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회전근개를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을 드린다면요. 어깨에 안전벨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꼭 항상 매는 습관을 가져야 될 게 바로 안전벨트죠. 어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는 상완골두와 그다음에 견갑골, 여기에 상완골두가 얹혀져 있는데 상완골두는 크고 견갑골에 얹혀져 있는 요거는 되게 작아요. 그래서 되게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어깨 구조 자체는 굉장히 불안정. 그래서 이것을 잡아주는 뭔가가 필요하겠죠. 자, 그 어깨의 안전벨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회전근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깨를 감싸고 있는 4개의 힘줄이 있는데요. 극상건, 극하건, 견갑하건, 그다음에 소원근, 이렇게 이제 4개의 힘줄이 어깨를 감싸면서 어깨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은 어떤 걸까요? 단어 그대로 회전근개,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힘줄이 파열이 된 것을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 가셔서 많은 분들이 저 힘줄이 끊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라고 저한테 오시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제가 되물어봐요. 그럼 힘줄이 끊어지셨는데 부분층 파열, 부분 파열이신가요? 아니면 전층 파열이신가요? 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환자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냥 어깨가 끊어졌다는 것에 대한 충격을 받으시고 그냥 어깨가 끊어졌어요 라고만 좀 생각을 하시고 어떤 층, 부분적으로 끊어지셨는지 전층이 끊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들으신다면 힘줄이 끊어졌어요 라고 들었을 때 부분층인지 전층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분층은 뭐냐면 힘줄은 두께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그림 보시다시피 힘줄은 이렇게 어깨에서부터 요 상완 골두에 붙는 요게 힘줄인데요. 전층, 즉 전층 파열은 이 전체의 두께가 파열된 것을 전층 파열이라고 하고 부분층은 다 끊어지진 않았어요. 부분적으로 두께가 전층 두께에 비해서 일부분이 파열이 된 것을 바로 부분층 파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힘줄 파열은 두 가지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가 전층이 끊어졌는가 아니면 부분층이 끊어졌는가, 이 두 가지를 감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 파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퇴행성 변화.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 어깨는 늘 이렇게 뭔가를 들고 움직이고 할 때 어깨를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40대 이후로는 자연스러운 노화 때문에 힘줄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파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외상, 갑자기 사고가 난다든지 크게 부딪혔다든지 아니면 어깨가 빠진다든지 뭐 등등 이런 외상으로 인해서 어깨 힘줄이 파열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복적인 사용이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가 점점 든다고 해서 힘줄이 다 파열된 건 아니고 특히 반복적으로 어깨를 많이 쓰시는 분들, 어깨를 90도 이상 올렸다 내렸다 어떤 동작 아니면 스포츠 중에서도 뭐 테니스, 배드민턴, 수영 뭐 이런 운동들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깨 힘줄 파열이 또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충돌 증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 뼈와 힘줄이 지속적으로 부딪히는 현상이죠.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부딪히다 보면 어깨의 마찰로 인해서 힘줄이 손상이 되고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 어깨가 전층이 파열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증상은 어떤가요? 사실 어깨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증상은 사실 비슷비슷해요. 자, 첫 번째, 움직일 때 아프죠? 특히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는 통증호라 그래서 한 60도에서 120도 정도 올릴 때 이 구간에서 통증을 아파하세요. 오히려 이 구간이 넘어서면 좀 덜 아프다 하시고. 자, 두 번째는 야간통입니다. 어깨 통증에 전형적이죠. 밤에 아파서 자꾸 깨요. 그래서 오른쪽이 문제가 있으시면 오른쪽으로 누워 잘 때도 자꾸 힘들어요. 그래서 어깨 통증은 사실 회전근개 파열만 있는 건 아니고 회전근개 파열뿐만 아니라 석회성 건염, 오십견, 그다음에 충돌증은 마찬가지입니다. 다 밤에 자면서 야간통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 아픈 부위로 어깨를 누워서 잠을 자면 통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힘이 좀 빠져요. 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자, 힘줄이 파열됐으니까 그러면 힘줄이 파열되면 당연히 팔이 못 들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팔을 열심히 잘 들 수 있는데 당연히 힘줄이 괜찮겠죠. 라고 좀 그냥 오해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어깨 팔이 잘 내가 지금 들 수 있으니까 당연히 힘줄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운동하시고 아니면 약을 먹으시고 그냥 참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어깨가 파열이 돼도 처음에는 크기가 작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팔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올릴 수 있다고 해서 힘줄 파열이 없는가? 반드시 아니라는 거예요. 팔을 올릴 수 있다고 해서 힘줄 파열이 없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 그런데 힘줄 파열이 되면 뭔가 갑자기 들다가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어요. 특정 방향에서 힘을 딱 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프기도 하지만 힘이 쭉 빠지는 듯한 증상. 자, 이런 것들이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십견과의 차이는 어떤 걸까요? 자,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 말 그대로 오십견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인은 오십견 같은 경우는 관절낭이 굳어진 겁니다. 그런데 회전근개 파열은 회전근개 힘줄이 파열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올리는 것도 안 되고 옆으로도 안 되고 뒤로도 안 되고 점점 운동 범위에 제한이 심해지는 거고요. 회전근개 파열은 움직임이 제한은 크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통증호 60도에서 120도 올릴 때 그때 통증, 증상이 있을 뿐이지 움직임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 마찬가지로 밤에 둘 다 아프고 움직일 때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움직이는 동작에서도 팔이 안 올라가고 다른 사람이 올려주는 수동적 동작에서도 팔이 올라가지 않지만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능동적, 스스로 올릴 때도 팔이 끝까지 올라갈 수 있고 수동적, 다른 분이 팔을 들어줘도 팔이 끝까지 올라가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단 방법은 당연히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은 둘 다 정밀 검사를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초음파로는 초음파는 이제 바로 빨리 볼 수 있으니까 좀 장점이 있지만 근육의 위축성, 그 다음에 다른 질환들은 조금 간별하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지속되거나 6개월 이상 되신 분들은 저는 가급적이면 MRI를 찍어서 좀 더 다른 병변이 없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은 초음파나 MRI를 통해서 힘줄 상태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수동적, 능동적. 자, 스스로 한번 올려보세요. 그 다음에 의사인 제가 한번 올려봐서 어깨 운동 범위가 괜찮은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십견은 서서히 좋아질 수는 있지만 보통 교과서적으로는 2년에서 3년 정도 서서히 좋아진다고 되어 있고 통증은 서서히 좋아질지 모르지만 운동 범위 올라가는 것은 보통 한 50% 이상에서는 잘 회복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반면에 회전근개 파열 두 가지를 제가 감별하라 그랬죠. 부분층 파열 그리고 전층 파열. 일때는 좀 예후가 다르겠죠. 부분층 파열은 치료하면서 통증도 좋아질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층 파열은 수술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겠죠. 즉 옷에 구멍이 나는 거를 그냥 가만 놔둔다고 해서 구멍이 메꿔질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무엇인가 꼬매거나 실바늘 이용해서 꼬매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회전근개 파열 전층 파열일 때는 꼬매주지 않는 이상은 그 크기는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치료도 오십견은 세 가지 목표로 하죠. 운동 범위, 굳어지니까 운동 범위를 목표로 하고 그다음 염증에 대한 치료, 그다음에 통증에 대한 치료. 이 세 가지 치료를 집중적으로 하신다면 오십견은 잘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빠른 치료를 위해서 브리즈망 치료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는 그 치료의 경과를 보통 3개월 정도로 단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회전근개 파열은 부분층 파열이냐 전층 파열에 따라서 치료의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깨 진단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단순하게 회전근개 파열의 진단 과정이라기보다는 자, 어깨가 아파서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첫 번째, 자, 저는 환자분들에게 먼저 물어봐요. 자, 어떻게 아프시죠? 자, 밤에 아프신지 움직일 때 아프신지 여러 가지 이제 임상 양상을 물어보고 두 번째는 이제 검사를 한번 해보죠. 이학적 검사.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팔을 들어보라 그래요. 자, 제가 어깨가 아파서 왔어요 하면 팔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환자분이 이렇게 들어요. 자, 이게 능동적 운동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팔을 들어서 끝까지 잘 올리신다. 아, 일단 50견은 아니시겠구나. 만약 팔을 드는데 안 올라가면서 여기서 멈춘다. 그러면 아파서 못 움직이시는지 아니면 정말 50견이 있어서 못 움직이시는지 일단 제가 생각을 하게 돼요. 첫 번째 운동 범위를 체크하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직접 환자분의 어깨를 움직여 봅니다. 움직였을 때 처음에는 아파서 못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제가 들어도 여전히 팔이 안 올라간다. 아, 이거는 50견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처음에 아파서 안 올라가는데 제가 팔을 드니까 이렇게 다시 올라가요. 그렇다면 이것은 50견은 아니고 어깨에 다른 질병이 있다고 제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깨가 아파서 왔어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어깨를 움직여봐요. 자, 저는 어깨를 움직일 때 처음에 아픈 쪽이 아닌 안 아픈 쪽을 먼저 올려봅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 인지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왼쪽이 아파서 오면 제가 먼저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려봐요. 오른쪽 어깨를 돌리면서 당연히 안 아프죠. 자, 이게 안 아픈 거고요. 만약에 왼쪽 어깨를 제가 이렇게 올려서 어깨를 움직여 봤는데 통증이 발생하신다면 이건 어깨 문제세요. 그런데 제가 어깨를 움직여 봤는데도 별로 아프지 않다. 그러면 이거는 목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자, 왼쪽 어깨가 아파서 왔을 때 제가 이제 오른쪽 어깨를 움직여보고 자, 그 다음에 왼쪽 어깨를 움직여봤어요. 근데 환자분은 분명히 어깨가 아프다고 표현하셨는데 제가 막 끝까지 움직이고 뒤로도 해보고 여러 방향으로 어깨를 다 움직여봐도 오른쪽 어깨와 마찬가지로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깨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뭘 좀 더 의심해 보냐면 바로 목 디스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학적 검사 하나만으로도 환자분이 정말 어깨 문제를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목 디스크 문제는 없는지를 좀 감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진단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엑스레이 검사죠.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석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뼈가 좀 견봉이라 그래서 어깨뼈가 좀 자라있는 건 없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초음파 검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픈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니면 한 달 이내 가볍게 아픈 분들이라면 초음파로 직접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깨가 석회가 없는 건지 아니면 염증은 없는 건지 이런 건 이제 초음파로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3개월, 6개월 통증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럴 때는 MRI를 통해서 좀 더 정밀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MRI 찍어보면 근육도 위축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낭종이라 그래서 그것이 또 신경을 눌러서 통증을 일으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깨 통증은 단순하게 힘줄만 문제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통증이 만성적으로 오신다면 꼭 MRI를 찍어서 보다 정확하게 진단 내려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깨가 아파서 오신다면 이학적 검사와 엑스레이, 초음파, MRI를 통해서 정확하게 먼저 진단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정밀하게 검사를 해보니까 파열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파열이 되면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하라 그랬죠. 부분층 파열, 그 다음에 전층 파열. 자, 그래서 부분층 파열은 힘줄의 두께가 일부분이 파열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전층 파열은 전층이 파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분 파열은 이렇게 힘줄이 연결은 되죠. 연결은 되고 부분층이 끊어진 거. 그 다음에 전층 파열은 전체가 끊어져서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깨 힘줄이 우리가 끊어졌을 때 전층 파열은 이렇게 구멍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전층 파열입니다. 자, 우리가 옷을 많이 입으면 옷이 해지죠. 옷이 해지는 것은 부분층 파열, 옷에 구멍이 생긴 것은 전층 파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쉽습니다. 자, 이렇게 구멍이 생긴 건 어떻게 수술하냐? 이 구멍이 생긴 건 원래 자리로 당겨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리 섬유를 이용해서 이렇게 당겨와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간단하게 어깨 힘줄을 봉합하는 방법인데요. 특히 어깨가 전층 파열이 있을 때, 자, 부분층 파열은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합니다. 수술은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분증 파열이 좀 뭐 50% 이상, 통증의 기간이 6개월 이상 돼도 계속 아플 때는 수술적 치료도 고려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부분증 파열일 때는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서 잘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증 파열일 경우에는 좀 달라져요. 자, 특히 전증 파열일 때는 크기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크기를 어떻게 나누냐? 소파열, 중파열, 대파열, 광범위 파열 이 네 가지로 나눕니다. 자, 기준은 1cm, 3cm, 5cm입니다. 자,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힘줄이 끊어졌대요. 그럼 많은 분들이 몇 개가 끊어졌어요. 자꾸 이제 요거에 관심을 가지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부분증 파열인가요? 전증 파열인가요? 그러면 전증 파열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선생님 전증 파열이라면 제가 소파열, 중파열, 대파열 중에 크기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뭔가 좀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좀 더 잘 설명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전증 파열일 때는 반드시 크기가 어떤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크기에 따라서 재발률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재발률이 어떤지를 또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파열일 때는 1cm 미만이고 중파열일 때는 1cm에서 3cm, 대파열일 때는 3cm에서 5cm, 광범위 파열일 때는 5cm 이상인데 평균적인 재파열의 확률은 소, 중, 대 광범위 파열로 한다면 5%, 15%, 30%, 60%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파열의 크기가 점점 커질수록 다시 재파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왜 그러냐면 좀 전에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죠? 힘줄을 꼬맬 때 어떻게 꼬매냐면 자, 우리가 그냥 힘줄하고 힘줄을 연결해서 이렇게 꼬매는 게 아니에요. 자, 찢어진 힘줄을 어디에다가 원래 있는 위치에다가 다시 고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고정을 합니까? 이게 당겨와야 돼요. 자, 그런데 크기가 커질수록 당겨오는 게 쉽지가 않겠죠. 자, 점점 파열은 커지는데 자, 논문에는 1년에 전층 파열일 때 4mm씩 커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점점 파열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파열일 때는 당겨서 오는 게 쉽지만 중파열일 때는 조금 더 힘들어요. 대파열일 때는 너무 힘들어요. 광범위 파열일 때는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억지로 당겨와서 꼬매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원래는 힘줄이 늘어난 상태로 붙여지겠죠. 그러면 20대, 30대보다는 우리가 보통 50대 이후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생기기 때문에 그 힘줄의 퀄리티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시 끊어질 확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힘줄을 꼬맬 때 이렇게 당겨와서 꼬매야 되기 때문에 소파열일 때, 중파열일 때, 대파열일 때 크기에 따라서 빨리 치료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다시 파열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부분 파열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비수적 치료입니다. 자, 첫 번째 약물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조절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사 치료, 스테로이드, 콜라겐, PDR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스테로이드는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테로이드는 일시적. 자, 통증을 처음에 없애줄 수 있지만 구조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나빠질 수 있어요. 또 그럼 환자분들이 또 스테로이드를 맞으러 그럼 반복적인 스테로이드를 맞다 보면 또 힘줄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내가 어떤 거를 꼭 해야 되는데 아파서 못하겠다. 그럴 때는 한 번 정도 고려하시고 가급적이면 스테로이드 주사보다는 다른 치료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좀 치료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물리치료를 통해서 근육을 풀어주고 그 다음 재활운동 등등 통해서 이렇게 어깨에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분증 파열입니다. 자,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치료하면 회복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어깨를 과하게 쓰다 보면 또 어떻게 되죠? 또 다시 통증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어깨가 부분증 파열이 있는 분들은 어깨를 90도 이상 올리는 테니스, 배드민턴 아니면 수영 같은 운동들은 좀 줄여주시는 게 좋고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항상 어깨 근육을 풀어주셔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깨는 어깨와 뼈와 힘줄 사이 공간이 좁아지면 마찰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 주위를 감싸고 있는 승모근 삼각근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부분증 파열일 때는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서 잘 치료하면 회복하실 수 있다. 자, 그런데 전증 파열일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전증 파열은 크기에 따라서 빨리 치료하지 않는다면 또 재파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증 파열일 때는 수술 치료가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증상이 있고 당연히 급성 외상성 파열, 일상생활이 어렵고 보존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는 수술 치료를 시행하셔야 되죠. 자, 수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절경을 통해서 구멍을 뚫고 기구를 이용해서
원래 있는 힘줄의 위치에 당겨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끊어진 힘줄을 당겨오기 위해서 앵커라는 걸 박아서 이렇게 녹지 않는 유리섬유 실을 이용해서 한번 힘줄을 떠주고요. 이것을 잡아당겨 와서 다시 뼈에다가 고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고정을 했으니까 막 움직이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깨 수술하면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걸로 이렇게 보조기 같은 걸 이용해서 한 4주에서 6주 정도 고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회전근개 파열은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소파열, 중파열, 대파열, 파열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파열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점점 더 재파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전층 파열이 있다면 3개월 이내에 치료하는 것이 사실 제일 좋아요. 왜? 아니면 서서히 더 찢어질 수 있어요. 점점 더 크기가 증가하게 됩니다. 6개월 이내 같은 경우는 조금 뒤에 제가 이제 MRI 하나 보여드릴 건데 파열이 엄청 커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1년 이상, 예를 들어서 중파열, 대파열 이런 분들은 치료의 기간이, 수술의 기간이 수술하지 않고 버티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다시 회전근개를 봉합할 수 없는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깨는 전층 파열이 생긴다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잘 회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중요한 그림인데요. 이제 제 환자분 중에 힘줄 파열이 있으셨어요. 자, 그래서 2025년 4월 23일 날 그때 MRI 찍었을 때 여기 보시면 하얀 부분 여기 보이죠? 이게 힘줄이 파열이에요. 이게 전층 파열입니다. 전층 파열은 이렇게 전층이 끊어졌기 때문에 MRI 상으로 이렇게 하얗게 보입니다. 여기 보면 센치를 적었는데 1.13cm. 자, 1cm가 넘어가면 제가 중파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분은 중파열이 있으셨어요. 자, 그래서 중파열이 있는 70세 남자분이셨는데, 자, 그런데 수술적 치료는 이제 원치 않으셔서 그러면 한번 경과를 보겠습니다 하고 환자분이 이제 원치 않으시니까 일단은 경과를 보면서 다시금 이제 4개월 뒤에 MR을 다시 찍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동일한 분인데 몇 센치가 됐죠, 여러분? 3cm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3cm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대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1cm에서 3cm가 중파열인데 이미 3cm가 넘어가셨어요. 그러니까 4개월 만에 어떻게 되죠? 2cm가 더 찢어지신 거예요. 자, 논문에는 1년에 4mm씩 커진다고 되어 있지만 특히 고령이세요. 70세. 활동도 많이 안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전층 파열을 그냥 놔두니까 4개월 만에 이 중파열에서 대파열로 진행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힘줄 파열, 특히 전층 파열일 때는 물론 압니다. 조금의 지푸라기로 잡아서 수술 어떻게든 안 하고 싶은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렇게 파열을 그냥 두시면 점점 더 진행하게 되고 파열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시 재파열의 확률은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지만 빠른 결정을 통해서 어깨를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층 파열일 때는 버티시기보다는 이런 치료의 골든타임을 인식하시고 잘 치료하셔서 재파열의 확률을 낮추시는 것이 보다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술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수술하면 막 움직일 거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자, 첫 번째 단계 4주에서 6주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그림처럼 이렇게 보조기를 착용하는 거예요. 자, 어깨 힘줄은 힘줄이 뼈에다 붙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뼈에다 붙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사이에 열심히 쓰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잘 붙질 않겠죠. 그러면 나중에 열심히 치료하고 열심히 꼬매놓고 수술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파열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깨 수술하고 4에서 6주 동안은 특별하게 치료하신 우리 의사분께서 하라는 운동 말고는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좀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남들 보니까 나중에 수술하고 어깨가 굳어져서 힘들다고 해서 전 열심히 빨리 스트레칭도 하고 빨리 올리는 스트레칭도 했습니다. 이러면 절대 안 되세요. 자, 4주에서 6주간은 조금씩 가벼운 어깨를 돌리는 운동, 가벼운 동작은 할 수는 있지만 적극적인 동작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어깨에 이렇게 보조기를 이용해서 24시간 착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착용하는 것, 이게 이 4주에서 6주 동안 1단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4주에서 6주 동안 이제 고정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이걸 보조기를 풀고 나면 어떻게 되죠? 원칙은 첫 번째 수동적인 운동입니다. 자, 수동적이라는 거는 스스로 들면 안 돼요. 자, 당연히 어깨가 굳어 있으니까 어깨를 굳어 있는 걸 풀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을 하세요.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스스로 하면 안 돼요. 즉,
막대나 아니면 도르를 이용해서 아니면 내 팔을 이용해서 수술한 팔은 놔두고 다른 팔이나 다른 기구를 이용해서 팔을 이렇게 들어주는 수동적 운동을 해야 됩니다. 수동적으로 스트레칭을 시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조심스럽게 차근차근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단계에서는 이제는 조금 더 능동적, 수동적인 운동 범위가 회복되면 이제 능동적, 스스로 이제 움직이셔도 돼요. 자, 그리고 스스로 움직이는 시기가 좀 더 지나면 이제 적극적으로 근력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력 운동은 바로 이 고무줄 운동. 이게 가장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앞으로, 옆으로, 외회전, 내회전 등등을 이용해서 이 고무줄을 이용해서 이제는 어깨 힘줄의 근력을 조금씩 키워갑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수동적 관절 운동, 두 번째는 능동적 관절 운동,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근력 운동. 반드시 이 단계를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좀 더 욕심을 내서 빨리 회복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고 이 단계를 무시하고 건너뛰시면 나중에 열심히 재활은 하셨지만 다시 재파열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수술도 중요하지만 이 재활 치료도, 이 회복 과정도 이 원칙을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4단계에서는 이제 견갑골 강화 운동, 이런 운동을 통해서 이제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완전한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재활 성공의 핵심적인 원칙,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4주는 고정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무리하게 내가 재활을 빨리 하기 위해서 열심히 능동적 운동도 하고 근력 운동도 하고 큰일 납니다. 자, 이 첫 4주는 반드시 보조기를 잘 착용하시고 제한된 운동만 시행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12주 정도, 한 3개월 정도는 수동적 운동, 능동적 운동, 그 다음에는 근력 운동, 이 단계를 거치면서 재활을 하셔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또 병원에 오셔서 혼자만 하시면 안 돼요. 병원에 오셔서 꾸준하게 같이 재활 치료하시면서 상태도 판단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가셔야지 그냥 수술했는데 한 2달 뒤에 그냥 본인이 그냥 오라 근데 안 오시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정기적으로 관찰하시면서 치료하시면서 이렇게 같이 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빠른 회복보다는 완전한 회복. 사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목표입니다. 빨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 무조건 수술해야 하는데, 자, 회전근개 파열할 때 수술 얘기만 나와도 환자분들이 심장이 벌렁벌렁 하세요. 자, 수술은 필요할 때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회전근개 파열할 때는 2가지를 생각하라 그랬죠. 첫 번째, 부분층 파열입니까? 전층 파열입니까? 이것을 물으셔야 돼요. 몇 개가 끊어졌죠? 이게 아니에요. 부분층입니까? 전층입니까? 이 2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부분층 파열일 때는 당연히 수술이 필요 없죠. 자, 전층 파열일 때만 수술 치료를 고려하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도 비슷한 거예요. 수술 없이 나올 수 없을까요? 부분층 파열일 때는 당연히 수술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층 파열일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소파열, 중파열, 대파열일 때 그냥 놔두시면 점점 커져요. 그리고 몇 개월 지나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파열이 대파열로 확 가버리는 경우도 생겨요. 나이도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데도 어깨 힘줄이 더 파열이 크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층 파열일 때는 조금 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적절한 치료 시기에 수적 치료를 통해서 빨리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회복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예를 들어서 부분층 파열 같은 경우는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술을 시행하셨다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활 가능성은 어떤가요? 자, 부분층 파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자세가 안 좋은 경우, 그리고 반복적인 어깨 사용,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스트레칭, 제가 늘 강조합니다. 일자목, 거북목이 있는 분들은 항상 어깨 충돌 증후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어깨 사이 마찰이 심해지면서 어깨 힘줄이 더 손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자목, 거북목이 있는 분들은 폼롤러를 이용해서 어깨 스트레칭 꼭 좀 해주시고 운동을 했다. 그러면 어깨에 조금 더 안 좋은 테니스, 배드민턴, 수영 같은 운동보다는 다른 운동을 해주시고 운동을 하셨다면 꼭 스트레칭과 온찜질, 사우나 등등 해서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층 파열이라면 가급적 크기가 작을 때 빨리 수술하셔서 회복하는 것이 재발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운동은 언제부터 하나요? 자, 운동은 부분층 파열 같은 경우에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치료하고 회복된다면 그 이후로는 언제든지 하셔도 좋고요. 자, 그리고 수술하셨다면 이제 4주에서 6주 고정 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수동적 운동, 그 다음에 능동적 운동, 그 다음에 근력 운동, 이렇게 단계를 거치면서 서서히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깨의 질병, 회전근개 파열을 막을 수 있는 예방과 생활 습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무리한 동작은 피하셔야 되죠. 무리한다는 건 뭐냐면 어깨를 90도 이상 올리는 동작들, 이것을 너무 많이 하는 거. 또 무리하게 근력 운동 하신다고 이런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자, 이렇게 어깨가 통증이 생겼을 때 아니면 이렇게 너무 무리한다면 어깨 마찰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반복적인 어깨 근력 운동, 어깨 사용을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올바른 자세입니다. 항상 구부정한 자세, 일자목, 거북목, 핸드폰, 이런 자세는 항상 목 디스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통증을 발생할 수 있고 어깨 문제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스트레칭, 근력 강화. 항상 저는 1시간 근력 운동 하시면 1시간 풀어주세요 라고 강조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 자꾸 근력 운동만 생각하시는데 스트레칭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항상 단축이 되기 때문에 항상 어깨 사이 공간, 무릎 사이 공간, 모든 관절의 공간이 좁아들기 시작하고 디스크 사이 공간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근력 운동만 하면 어떻게 되죠? 병원에 자주 가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운동하는데 왜 내가 자꾸 병원에 가죠? 이걸 모르셔서 그래요. 항상 근력 운동만 하신다면 병원에 자주 갑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 하시면 항상 풀어주자. 1시간 근력 운동하고 1시간 풀어주자.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병원에 적게 오세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조기 발견. 이건 뭐냐면 어깨가 아프면요. 뭐 괜찮겠지. 내가 팔을 들 수 있는데 힘줄이 끊어졌겠어? 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어깨 통증이 지속되고 반복적으로 아프다면 반드시 병원 가셔서 힘줄 문제는 없는지 보다 정확하게 검사하고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면서 정확하게 진단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좀 정리해드린다면 먼저 정확한 진단이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먼저 받으십시오. 자, 두 번째,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깨가 전층이 파열됐다라고 하신다면 그 파열의 정도에 따라서 다시 재파열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적절한 파열 크기가 작다면 작을수록 좀 더 빠른 수주적 치료를 통해서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회복 가능한 질환입니다. 자, 힘줄이 파열됐다고 덜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너무 겁나는 것 때문에 병원에 안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가 아픈데 뭔가는 있을 것 같은데 병원 가면 수술하러 갈까 봐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하면 병을 더 키우는 거예요.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치료 가능한, 회복 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병원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고 그리고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또 여러분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또 답변을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팔을 남이 들어주면 올라가는데 혼자서는 못 올려요. 50견인가요? 파열인가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이 팔을 들어줬을 때 올라간다면 이거는 수동적으로 올린 거예요. 수동적으로 올렸을 때 팔이 올라가면 50견은 아니죠. 수동적으로 올렸을 때 안 올라가면, 다른 사람이 팔을 들어줬는데도 안 올라가면 이거는 50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건 50견은 아니세요. 그런데 파열이 있나요? 없나요? 이건 알 수는 없어요. 이거는 초음파나 MRI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 내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3개월 이상, 5개월 이상 통증 기간이 좀 경과가 되셨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받아 보는 것,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팔을 들 수 있다고 해서 힘줄에 파열이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아니라고. 팔을 들 수 있지만 힘줄이 파열된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놓쳐서 소파열이 중파열이 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팔을 들 수 있다고 해서 힘줄 파열이 없다는 것 아니니까 이렇게 통증의 기간이 오래된다면 정확하게 진단받는 것, 초음파나 MRI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받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병원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50대 직장분이신데 밤에 자려고 누우면 어깨가 쑤셔서 잠을 못 잡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은 어깨가 아프신 거예요. 어깨가 문제가 있으시네요. 앉아서 자야 할 정도로 아픈데 왜 밤에만 아픈 건지, 어떤 질환인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자, 밤에 야간통이 있을 땐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어깨 문제예요. 어깨가 염증이 생기면, 자, 어깨 신경이 어떻게 지나가냐면 뒤쪽으로 지나가고 옆쪽으로 지나가요. 그래서 옆으로 누우면 신경이 눌리게 되니까 아프고, 뒤쪽으로 누워도 신경이 눌리게 되니까 아프게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낮에는 일을 할 때 보면 중력 때문에 팔이 이렇게 공간이 있죠. 팔이 이렇게 무게가 있으니까 어깨 사이 공간이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누우면 어떻게 되죠? 팔이 이제 중력이 없으니까 공간이 좁아지게 돼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통증이 더 압력이 증가하니까 예민해지게 되니까 밤에 특히 더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야간통, 밤에 통증이 생기는데,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깨 질환이 있다면 어깨를 움직였을 때 되게 아파요. 자, 어깨를 움직였을 때 아프다면 이건 어깨 질환이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저는 밤에 아픈데 어깨를 움직였을 때는 전혀 아프지 않아요. 뭐 어깨를 이렇게도 움직여보고 뒤로도 해보고 전혀 아프지 않는데요. 아, 그렇다면 목 디스크를 생각해 봐야 돼요. 목 디스크가 있을 때도 야간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밤에 지릿지릿하면서 아플 때, 특히 누워서 특히 목을 뒤로 젖힐 때 굉장히 아프다. 이거는 목 디스크. 그리고 목 디스크가 있을 때는 가만히 있을 때 아픕니다. 그러면 감별하는 게 어떻게 감별하냐면 팔을 만세 한번 해보라 그래요. 자, 당연히 어깨는 만세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프시겠죠. 그런데 목 디스크는 팔을 이렇게 들었을 때 조금 통증이 좋아지는데요? 라고 표현하세요. 그래서 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밤에 야간통이 있다. 먼저는 어깨를 움직여 보십시오. 움직였을 때 아프다면 어깨 질환일 가능성이 높고요. 움직였을 때 아프지 않다면 목 디스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낮에 가만히 앉아서도 아프신지를 체크하시고, 막 어깨가 아프셨을 때 팔을 들어서 아프다면 어깨 문제, 팔을 들었는데 오히려 팔을 이렇게 만세해서 들었는데 어깨 통증이 줄어든다. 그러면 목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부분 파열의 보존적인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부분축 파열. 자, 어깨는 전 항상 강조드립니다. 어깨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자,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승모근, 삼각근, 이 근육들이 단축이 되면 어깨 사이 공간이 좁아지죠. 어깨는 항상 이 뼈와 힘줄 사이에서 마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존적인 치료를 할 때 첫 번째는 약을 먹어야 되겠죠. 근데 약을 드실 때 환자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평생 약을 먹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은 초반에는 드세요. 자, 약을 먹지 못하면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더 만성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약을 드시다가 이제 통증이 줄어들면 하루 먹던 거를 하루 건너뛰세요. 아니면 하루에 2번 드시던 약을 한 번으로 줄이세요. 이렇게 약을 줄여나갑니다. 자, 약이라는 거는 초반에 드시되 통증이 좋아지면 줄여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약을 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처음에 약을 드셔야 돼요. 두 번째 주사 치료합니다.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스테로이드 주사는 놓지 않습니다. 왜? 스테로이드 주사는 일시적입니다.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한 2, 3개월 또 이제 안 아프다고 생각하시고 막 쓰세요. 그러다 보면 손상이 더 일어나게 되고 회복이 더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스테로이드 주사보다는 뭐 근육신경주사, 신경차단수 이런 치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체외충격파, 도수치료, 뭐 이런 여러 가지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제가 폼롤러를 강조하거든요. 어깨가 아플 때는 저는 폼롤러, 이렇게 해서 폼롤러를 등, 허리 해서 쭉 펴줘서 스트레칭 해주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보존적인 치료니까 꼭 관리를 할 때 요 스트레칭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 나이로 5학년 2반이시군요. 네. 그런데 작년 8월부터 어깨가 조금씩 아팠고 일상생활에는 괜찮으셨는데, 자, 그런데 쭉 치료하셨다가 이제는 점점 못 올리시네요. 자, 그래서 지금 딱 얘기하신 게 뭐냐면 전형적인 50견의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50견은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저한테 처음 와도 처음에는 어깨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1단계. 자, 저번 강의에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처음에 저한테 1단계에서는 저도 헷갈려요. 그냥 어깨가 아파서 그때는 운동 몸이 더 좋아요. 그럼 50견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50견은 더 진행하는 병입니다. 그러면 수동적, 다른 사람이 한번 어깨를 올려보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팔이 안 올라가요. 그러면 이건 50견이에요. 그래서 처음보다도 점점점 통증도 심해지고 그 다음에 어깨 운동 몸이 더 점점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거는 50견일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2단계에서 허리까지 하는, 그래, 맞네요. 정확하게 좀 잘 적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50견은 보통 교과서적으로는 2년에서 3년 정도 이 단계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열심히 치료도 받으시면서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스트레칭을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는데 저는 스트레칭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스트레칭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자, 스트레칭은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시면 여기에서 더 올리셔야 돼요. 이게 스트레칭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아프지 않나요? 당연하죠. 50견일 때 스트레칭 했는데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거는 운동 제대로 안 하신 겁니다. 그거는 운동 하지 않는 거예요. 스트레칭을 하면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여기서 버텨주고 또 밀어야 돼요. 또 버텨주고 밀어야 되고. 그래야지 고무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자, 고무줄을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워요.
50개는 처음에는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거를 내가 좀 늘리고 버텨주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혼자 하시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병원 가서 좀 치료 받으시고, 또 제가 말씀드렸죠. 50개 늘 때는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브리즈방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브리즈방은 제가 국수 마취를 하고 제가 직접 이렇게 관절량을 늘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늘려놨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팔을 스트레칭 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러면 3년 고생할 거를 3개월로 좀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50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혼자 좀 치료한다고 고생하지 마시고 병원 가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해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자, 50대 초반이신데 왼팔이 다 올라가고 팔을 넓게 다 올라가시네요. 그죠? 팔을 넓게 뻗을 때나 오른쪽 팔로 가져가거나 뒤로 손을 올라갈 때 통증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어깨 운동 범위는 좋아요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움직일 때 아파요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자, 이거는 뭐죠? 어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2달 다 되어 가는데 아직 병원은 안 가봤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 조금씩 어떻게 해요?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고 밤낮 없이 아프기 시작하죠. 그렇죠. 자, 이럴 때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어깨를 움직일 때 아프고 이제 야간통도 생기고 지속된 통증이 있다. 그럼 이제 어깨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러면 이학적 검사, 진짜 어깨 문제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석회는 없는지, 그리고 보통 2개월, 3개월 넘어가면 어떻게 정밀 검사를 말씀드렸죠. 특히 이제 50대 이후에는 어깨를 올릴 수 있다고 해서 힘줄이 괜찮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럴 때는 초음파 혹은 MRI를 통해서 힘줄 상태가 어쩐지를 검사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깨 문제와 목 디스크가 같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가만히 있을 때 아픈 건요, 사실 어깨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깨 문제가 오래되면, 어깨 문제가 더 진행하게 되면 목 디스크 증상도 함께 유발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만성으로 가는 것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 우리 몸은 어깨가 일을 못하면 누가 일을 많이 할까요?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승모근 삼각근이 일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즉, 그러면 뭐냐면 원래 안 좋았던 목 디스크가 승모근 삼각근이 일을 더 많이 하면서 단축이 되면서 디스크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이제 저리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 어깨 먼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 어깨 문제가 맞다면 어깨 치료를 해보되, 어깨 치료를 해서 움직일 때 통증은 좋아졌는데 가만히 있어도 계속 아프다면 이럴 때는 다시 한 번 더 목 디스크에 대한 검사와 치료가 같이 병행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피부는 보여줄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어깨신경. 어깨신경이 보시면 이렇게 상완골 쪽으로 지나가고 견갑골 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가 아픕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파서 하면 환자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깨 여기가 아프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상완골 여기를 많이 짚고 오세요. 여기가 너무 아파서 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피부 문제를 보여준다고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고 보통 이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 부위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프다고 오시면 아, 어깨 문제가 좀 있으시겠구나 거꾸로 판단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질문은 넘어진 적도 없고 다친 적도 없는데 힘줄이 끊어질 수도 있나요? 저는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아팠는데 혹시 이게 파열인가 걱정돼서요. 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자, 힘줄의 파열은 퇴행성, 즉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중요한 거예요. 20대, 30대에는 당연히 이런 파열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죠. 20, 30대에는 뭐 파열 가능성은 적어요. 왜? 외상이나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아니면 너무 뭐 어깨를 과하게 쓰지 않는 이상은 사실 파열을 생각하기 힘들고, 단순하게 어깨가 자고 일어났더니 아팠다. 그러면 자, 이 통증이 지속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깨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를 검사를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파열은 있나 없나 정확하게 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초음파나 MRI를 통해서 정밀하게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단순하게 한번 자고 일어났는데 아팠다.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좋아졌다. 아, 그러면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셔도 돼요. 스트레칭도 하고 뭐 운동도 하면서 좀 지켜보되, 통증이 지속되고 그 다음에 밤에 아프다, 야간통이 생긴다. 아, 그럼 좀 다르죠. 움직일 때도 조금씩 더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가셔서 좀 더 정확하게 어깨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낮에는 그나마 참을 만한데 이상하게 밤만 되면 어깨 통증이 더 심해져요. 그렇죠. 제가 어깨 통증 말씀드렸죠. 항상 밤이 아파요. 그러니까 밤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 누워서 자려고 하면 어깨 주변이 전체적으로 욱신거리기도 하고 겨우 잠들면 통증으로 깨기도 하고요. 회전근개 파열 치료 받고 있는데 밤에 유독 아픈 이유가 뭘까요? 자, 어깨가 아픈 이유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깨에 문제가 생기면 야간통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점점점 치료하면서 염증이 좋아지고 또 회복이 되면 이 야간통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치료의 경과를 볼 때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밤에 통증이 줄어들면 아, 이게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깨 문제와 목 디스크 문제가 겹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하게 뭔가는 좋아졌는데 움직일 때도 더 낫고 활동할 때도 좀 더 좋아지는데 밤에는 비슷하게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목 디스크가 없는지를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 목 디스크는 제가 말씀드렸죠. 목을 심한 분들은 목을 뒤로 이렇게 뒤로 젖히기만 해도 쫙 저림이 오고 아프기 시작해요. 두 번째, 오히려 이제 어깨 문제는 팔을 들 때 아프다 그랬는데 이제는 팔을 들면 어깨 문제가 어깨 통증이 괜찮아져요. 그래서 밤에 잘 때도 마찬가지. 잘 때 어깨가 막 아플 때 팔 한번 만세 한번 들어보세요. 팔 위로 한번 들어보세요. 들으면 갑자기 뭔가 편안해지면서 약간 느낌이 좋아져요. 이러면 사실 요거는 목 디스크가 같이 겹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치료를 잘 받고 계신데도 지속적으로 밤에 아프다면 아직은 어깨 문제가 회복이 덜 됐거나 아니면 목 디스크가 같이 동반된 경우 이 두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두세 달 전부터 갑자기 거의 매일 어깨가 쑤시고, 네, 감기가 걸린 것처럼 어깨 위팔이 계속 쑤시다고 하는데요. 잘 때 땀이 나는데 서로 관련이 있을까요? 어깨 MRI를 찍어봐야 될까요? 특히 자고 있을 때 아프고 움직이면 통증이 거의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매일매일 아프신데 MRI를 찍어봐야 될 거예요. 말씀드렸는데 자고 있을 때 아픈데 움직이면 통증이 거의 사라진다.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자, 어깨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깨는 움직일 때 아프세요. 움직일 때 아픈데 목 디스크는 어떻죠? 팔을 들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요거를 감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잠을 자다가 어깨가 막 아파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팔 한번 들어보세요. 만세했을 때 편안해지면 이건 목 디스크예요. 그러면 어깨 MRI를 찍는 게 아니고 목 디스크, 목을 한번 찍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밤에 자다 보면 어떻게 환자분이 주무시냐면 평상시에 저는 팔을 들고 자지는 않는데 최근 들어서 자꾸 팔을 아침에 일어나면 만세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만세하고 자요. 원래 저는 이렇게 자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요거는 살짝 목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깨 땀이 나는 거는 크게 관련성은 없습니다. 땀이 자주 나는 거는 조금 다른 거고 뭐 땀이 나는 거고 어깨 아픈 건 좀 상관은 없는 것 같고 지금 자고 있을 때 아픈 거는 어깨 문제가 의심이 되지만 움직일 때 통증이 사라진다면 조금은 목 디스크도 고려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깨 통증과 목 디스크 감별, 움직일 때 아프신지 그리고 팔을 들었을 때 통증이 사라지는지 이런 감별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거는 환자분이 결정하기 힘들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또 우리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정확히 판단하셔서 또 어깨를 찍어봐야 될지 목을 찍어봐야 될지를 봐야 될지를 감별해서 정확하게 검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랑 오십견이 동시에 오는 경우에는 어떤 것부터 치료받아야 되나요? 어깨가 굽고 너무 아파서 오십견 치료를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회전근개 파열로 오십견이 생긴 경우라서 병원에서는 회전근개 먼저 치료하자고 하는데요. 자, 논문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회전근개 부분 파열일 때 오십견이 동반된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오십견은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게 아니 병원에 갔더니 어떤 데 가면 회전근개 파열, 어떤 데 가면 오십견, 어떤 데 가면 석회선건염, 어떤 데 가면 오십견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왜 진단명이 왜 이렇게 바뀌죠? 자, 조금 오해하지 마실 게 오십견이 있으면 오십견에 여러 가지 질환들이 같이 겹쳐 있는 동반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십견 중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분들, 어깨 충돌 증후군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석회성 건염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십견의 원인 중에 이런 여러 가지 동반된 어깨 질환들이 있다는 거 먼저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고 오십견은 관절낭이 유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 전층 파열이 아니라면 오십견과 회전근개 부분 파열을 같이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층 파열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수술 치료를 하셔야 되죠. 전층 파열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하면서 오십견도 같이 관절낭 절제술을 하면서 같이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 전층 파열이라면 수술을 가시는 게 좋고 만약에 부분층 파열이라면 당연히 오십견 치료와 부분층 파열을 같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제가 말씀드렸죠. 부분층 파열은 손상된 힘줄을 회복시키는 건 아닙니다. 통증과 염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회복시킬 수 있는 거지. 오십견도 마찬가지 관절을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만약에 회전근개 부분 파열과 오십견이 같이 동반된 경우에는 저는 브리즈망을 통해서 빠르게 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야 어깨 통증이 만성화되지 않고 어깨 통증이 만성화되면 목 디스크로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만성화를 줄이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브리즈방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팔을 올릴 때 120도까지 제일 아픈데 파열일까요? MRI를 찍어야 될까요? 3, 4년 전에 어깨 충돌 증후군 진단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더 심해졌어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어깨가 끝까지 올라갑니다. 120도까지 끝까지 올라가는데 아프다. 그러면 일단 어깨 문제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깨를 올릴 수 있다고 해서 끝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해서 힘줄이 괜찮다 안 괜찮다? 안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아닐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이가 30대 40대다 라고 하신다면 일단 뭐 초음파나 뭐 아니면 좀 더 기간이 오래됐다면 지금 3, 4년 전에도 진단을 받으신 이랬다면 MRI 찍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당연히 50대 이후라면 빨리 MRI 찍어보시는 게 좋겠죠. 왜? 힘줄의 파열이 소파열인지 중파열인지 대파열인지 이 판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어깨가 아프시고 3, 4년 전에도 어깨가 안 좋다고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정확하게 MRI를 통해서 어깨를 진단 내려보는 어깨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2026년 또 새해 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남은 강의 또 여러분들께 어깨에 대한 좋은 정보를 드릴 테니까 또 저희 강의를 통해서 행복한 또 어깨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